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사망자 수도 급감을 했는데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 소속 선수들의 혜택을 확대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에 이르렀네요. 네,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퇴치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즉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경제, 사회활동 정상화를 통한 일상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새 정부 출범 후 단지 5개월 만에 3억 회가 넘는 접종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현재 실업률이 팬데믹 시작 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은 3억 회 넘는 접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접종 완료자 수가 1억 5천만 명인 건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 백신은 두 차례의 접종을 마쳐야 면역 확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 세 종류죠. 두 번 맞아야 하는 파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스 자회사인 얀센 백신입니다. 네. 자, 이 1억 5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확진자 통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확진자 수가 최근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기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일 하루 확진이 9,800여 건이 보고가 됐는데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26,600여 건이었습니다. 또 그보다 한 달 전인 4월 21일에는 6만 3천 건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6만 3천 건에서 9,800여 건으로 그러니까 약 6분의 1 이하로 감소를 한 것입니다. 네. 관련 사망자 수도 줄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270여 명입니다. 이 수치가 3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했던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1억 5천만 명 접종 완료. 이걸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합니다. 유년층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인 12세 이상으로 그 범위를 좁혀보자면 거의 5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인구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한 것입니다. 네. 이런 수치를 보자면 정부의 계획대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바이든 정부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의 70%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도록 하자는 목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를 했었는데 22일 현재 65.4%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일까지 2주가 채 안 남았는데 오랫동안 이 60% 선에 조금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70%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원하는 사람은 대다수 접종을 마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백신의 효능을 불신한다거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감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지역 어떤 곳들이죠? 1, 2차 접종 완료율 최하위는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미시시피주입니다. 네. 공화당 소속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재임을 하고 있는데 리브스 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한 성인 70% 백신 1차 접종 목표가 독단적이다라고 이달 초 인터뷰에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당국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리브스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네. 백신은 코로나 확진 수를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미시시피주도 진행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시시피주의 다른 곳들은 어떤가요? 이 밖에 엘라바마가 32%, 아칸소가 33.4%의 접종률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라바마 주지사는 역시 공화당 소속 KIB 지사이고 아칸소도 역시 공화당의 에이스 허친슨 지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접종 완료율이 낮은 곳이 33.6%를 기록한 와이오밍 주인데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크 고든 주지사가 재임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이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인 미국 대학체육협회와 관련한 결정을 내렸네요. 네,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 학생들의 교육 관련 혜택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네,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를 한 건데 앞서 캘리포니아 소재 제9항소법원은 대학들이 NCAA가 허용하는 장학금 외에 무료 컴퓨터나 대학원 장학금 등 교육 관련 보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예. 자, 이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에 대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가요? 보통 우리가 NCAA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3월의 광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NCAA가 매년 3월에 주최하는 전미 대학 농구 선수권 이 상위 토너먼트의 별칭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다 열광을 하다 보니까 3월의 광란이란 별명이 붙은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 스포츠는 이렇게 프로 스포츠를 뛰어넘을 만큼 많은 미국인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나 예산도 아주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스포츠를 관장하는 곳이 바로 미국 대학체육협회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해서 보통 영어 약자로 NCAA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이 NCAA 여러 종목을 다 관장하는 건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대학 연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통합기구인 NCAA가 이 풋볼 그리고 농구, 배구 등 대학 스포츠 경기를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1,200여 개의 대학이 이 NCAA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NCAA는 정규리그의 우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각 대학들을 감독을 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아, 권한이 꽤 막강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NCAA는 총 3개의 디비전이 있습니다. 디비전 1과 디비전 2에 속하는 학교들은 스포츠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디비전 3에 속하는 학교들은 수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마추어 정신을 표방하는 대학 스포츠에서 돈을 받고 진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기 때문에 우수 선수들은 장학금 외에는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또 NCAA 규정에 정해진 장학금만을 받을 수가 있고 장학금 수혜자의 수도 바로 NCAA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건가요? 네, 학생들이 경기에 뛴 대가로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대학들이 선수들을 위해 교육과 관련한 혜택을 늘려달라고 이 변호 측에서 요구를 한 것인데 과제물을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를 학교에서 제공을 한다거나 졸업 후 프로 전향이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이 대학 측 NCAA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이런 요구에 NCAA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NCAA에서는 대학 스포츠의 아마추어 정신은 이것이 해칠 수가 있다며 기존 규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국 해당 논란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풋볼 선수인 쉔 엘스톤을 비롯한 몇몇 선수가 NCAA의 이 교육 관련 보상 규정은 불공정하고 연방 이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한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것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법원은 결국 선수들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대법원은 NCAA의 교육 관련 규제는 반경쟁적인 동시에 셔먼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여기서 셔먼법은 업자들이 힘을 합쳐 상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가격 담합 노동은
개인이 일한 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시장을 끝낸다는 점에서 독점 금지 문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NCAA의 사업 형태가 불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NCAA 측은 이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대학들은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액의 교육 혜택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대학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의 경계가 흐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런 주장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NCAA와 관련된 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예, 이번에는 교육 관련 지원에 관련해서만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고, NCAA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이나 사진 등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별개의 소송도 있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이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소송을 제기한 학생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됐다라고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리를 계기로 앞으로 NCAA 관련 소송이 정의의 물결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NCAA 측은 앞으로 의회와 함께 자구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